네, 녹화가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구나. 업로드를 시키고 있는데, 이제 거의, 요 강의를 하는데 너무, 옆으로 많이 새서, 업로드가 잘 되고 있나? 근데 제가 원래 강의를 하려는 게, 요 전쟁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뭔, 전쟁 이름이 아마 역사에 남았나, 이게? 그냥 당국의 전쟁이라고 할까? 왜 이 전쟁을 옛날에, 맞아. 드라마 그 대조영이란가? 맞아. 그 대조영, 그 최수정 나왔던 그 대조영 영화 장면 보면, 당나라, 발해를 세우기 위해서 당나라군과 최후의 보리의 전쟁을 하는 장면 중에 신라군하고 연합을 해서 어느 협곡으로 당나라 군대를 몰아가지고 몰살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는 드라마고요. 근데 드라마긴 드라마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 전쟁으로 해서 거기도 약간 좀 객관성 같은 거로 보면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남쪽에는 신라와 북쪽에는 고구려의 그 다음인 발해가 이제 이게 탄생을 합니다. 그 전쟁으로 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쪽 한반도나 이쪽에서부터 당나라하고 마지막 보루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어떤 전쟁이냐면, 이게 우리가 지역에 보면 먼저 이 얘기부터 했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이제 복속이 돼버려요. 여기 신라, 고구려, 백제가 그냥 당나라 땅으로 돼요, 그냥, 실질적으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잡히고, 이제 보통 이 정복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정복을 했으면 노비를 거의 대부분 끌고 가요. 그럼 노비로 안 끌려가면 도망을 가겠죠. 도망가다가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협상을 해가지고 이게 당나라 당나라 국민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러면 그 유민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유민 생활을 해요. 고구려 사람들이. 이제 당의 나라를 뺏겼지만 이 사람들이 땅이 원체 높고, 만주 이쪽 보면 산 쪽 깊숙이 이제 들어가요. 사람들이 다 도망쳐 들어가요. 당나라 이제 나라가 많았으니까 당나라 군인들을 피해서, 당군들을 피해서 이제 다 산으로 도망가요. 고구려 사람들은. 물론 노예로도 많이 잡혀 들어갔죠. 뭐 백제 사람도 노예로 잡혀갔고. 근데 신라 사람은 안 잡혀가고. 왜요? 김추추가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항복 조건 중에 모든 걸 다 보존을 해주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땅도 물수 않고 재물도 안 뺏고 노예로 끌고 가지도 않았어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신라는 옛날 그대로 있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끌려가거나 도망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백제 땅에는 이제 당나라, 이제 옛날 공적을 세운 당나라 군인들한테 땅을 하사를 해, 이제 나라에서, 이제 황제가. 이제 하사를 한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 먹고 살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백제 땅에는 백제 사람들은 거의 없고, 다 당나라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옛날 나주 쪽은 이제 그대로 보존이 돼요. 거기는 항복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만편 쪽으로 나머지 일대는 다 대부분 땅을 다 하사를 해줘요. 당나라 황제가 전공이 있는 군인들한테. 그래가지고 대부분 당나라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합니다. 백제 땅은. 근데 지금은 따지면 뭐 경기도, 한강 밑으로 경기도, 충청도, 전라북도까지. 전라남도 쪽은 그대로 보존이 됐고,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 신라가 이제 김유신이 겁나 오른다. 김유신은 80 몇 살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이 양반이 직접 노요장의 몸을 이끌고 북쪽으로 가서 대조영을 만납니다. 발해를 이제 건국할 대조영을 만납니다. 앞으로. 그 대조영과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불가침 조항을 당연히 하고, 이게
이게 거시기를 해요. 이게 뭐냐. 저기 동맹, 저기 뭐냐. 여기는 신라 동맹, 저 위쪽은 고구려 부흥 동맹, 밑에는 신라 부흥 동맹 해가지고 서로 동맹 관계를 이제 밀약을 맺어요. 그렇다 해서 뭐 그 당시에 대주영이 나라를 세웠거나 군대를 뭐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저기 당나라가 땅을 점령을 했지만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제 산책 같은 데로 이렇게 산속 깊숙이 들어가면 걔네들까지는 어떻게 못 오거든. 그럼 거기에는 이제 고구려 이제 유민들이 그냥 어렵게 살아요. 산책에서. 이제 옛날 뭐 요녀산성 같은 데서 이렇게 살아요. 이게 입구 같은 게 틀어막고 거기서 대군이 와도 이게 점령을 할지보다는 이거를 여기저기 이제 나라 같이 이제 거기 그 개 중에는 고구려 유명 중에는 자기 스스로 나라를 세운 애들도 있어요. 그런 이런 산책 같은 데 이렇게 짱박해가지고 해가지고. 근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대주영이 다 그 통합을 시켜요. 대부분. 이제 그 완력으로 통합을 시키는 게 스스로도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당나라들한테 전멸이 당할 걸 알아요. 시간 문제인 걸.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대주영이 이제 그거를 또 한 그 축을 그걸 되게 담당을 했다가 우리가 고구려를 다시 부흥해가지고 옛날 사책에 그 도망간 사람들 갖다가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해요. 실질적으로. 옛날 드라마나 영화상은 전쟁을 하면 정복한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득을 해요. 정복을 싸워가지고 이 사람들 복속할 상황이 그때는 아니기 때문에. 왜? 공동의 적이 당나라 군인들한테 언제 우리의 본거지가 들켜가지고 얘들한테 다 노예로 끌려갈지 모르는 다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이게 누군가가 그걸 갖다가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게 대주영이에요. 이제 그 사람 대주영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득을 해가지고 다 이제 그 연합을 해요. 이제 그 연합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옛날 고구려 부흥 세력의 대주영이 이제 그 중심축이 되고 신라 쪽에서도 비밀리에 근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완전히 안 넘어갔잖아요. 이제 고구려하고 틀려요. 고구려는 이제 완전히 군대가 들어와서 넘어가지고 있었지만 신라 영토에는 당나라 군대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뺏긴 것도 없고 옛날에 평양성에 있던 그 군대 그 보존해가지고 그대로 신라 땅으로 다 들어왔고 군대가 다 보존이 된 상태고 그래서 뭐든지 신라 같은 경우에는 비록 당나라한테 넘어갔지만 김유신 장군인에 대한 이게 그 영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에는 이 양반이 뭐 김유신 대왕이라고 했으니까 왜냐면 김춘추가 하도 이제 많이 이걸 갖다 호구짓을 해가지고 그 김유신이 그걸 갖다가 많이 이걸 갖다가 좀 정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영웅이었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신라 이제 여기저기 이제 국민들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이라고 해야죠 가깝거든요. 그 당시에 신라 독립운동 이제 이런 이제 이게 조직들이 이제 뭐 활동을 해요. 이제 그 중심에는 당연히 김유신 장군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조직들 간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때를 기다리고 이제 계속 한 20년인가 30년, 몇십 년을 당나라 밑에서 이제 그 복속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때를 이제 기다려요 김유신 장군이. 그래가지고 김유신 장군이 그 때를 기다린 게 언제냐면 위에 북쪽에 어차피 여기서 해봤자 독립운동 해봤자 다 개죽음인 걸 다 알아요. 확실히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북쪽으로 당나라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길목을 먼저 차단을 해버려야 돼요. 본국에서 중원 분국에서 오는 걸 차단해야 돼요. 얘네들이 이게 백제 땅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당나라 사람들이잖아. 얘네들은 갖다가 어떻게 제압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제압을 한들 얘네들이 본국으로부터 옛날 지금 고구려 땅 이제 한강 위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이게 다 내려오면 이게 나중에 우리 신라 여기까지 들어올 것 같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원래 김춘추가 이게 당나라부터 약속한 것들을 백제 땅 독립하면서 백제 땅 우리가 먹어야겠다고 김유신은 이미 목표를 거기까지 두고 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독립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럼 나중에 당나라하고 이게 국경을 대는 게 거끄럽잖아요. 근데 때마침 북쪽에서 고구려를 다시 일으키는 부흥운동이 대중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김유신이
김유신 장군이 그 노인의 몸을 해서 그 나이가 어린 대주영을 만납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죠. 서로 일단 첫 번째 이제 옛날에 이게 불가침 조약을 먼저 이제 맺고 서로 간에 이제 만약에 전쟁을 이걸 하더라도 서로 독립을 하고 독립 후에는 서로 침범을 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중에 당나라로부터 이렇게 공격이 오면 같이 합동을 해서 이걸 막아낸다. 이제 이것까지 이제 미래적인 것까지 이제 해결을 해요. 그 역사적으로 저기 통일신라하고 통일신라하고 저기 발해하고 전쟁한 사례가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그때 그 조약 때문에 그래요. 그 김유신하고 대주영하고 그 불가침 조약을 저기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나라에서 여기서 몰아낼 때 공동으로 같이 이제 몰아내는 전략 저기 동맹을 같이 맺어요. 이제 비밀리에. 그리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대주영은 이제 모든 이제 산책에 옛날 고구려에 뿔뿔이 흩은 유민들이 그게 이제 이게 뭉쳐가지고 이제 고구려를 되찾는 이제 운동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저기 모든 군인들이 당나라에 있던 저기 고구려에 주둔했던 군인들이 이제 평화로운 시기였다니까 다 이제 물러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치안 정도를 이제 저기 쉽게 말하면 이게 잔당들 이게 제압할 정도의 군대 세력만 남겨놓고 다 이제 제 본국으로 다 이제 간 거야. 이제 군대가. 그럼 군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유민들이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당나라 주둔한 고구려 땅인들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신라도 이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신라에 이제 주둔하고 있던 이제 어떤 파견 관료들이죠. 당나라 파견 관료들을 다 이제 죽이거나 몰아내고 바로 그 여세를 몰아서 옛날 그 백제 거기까지 다 밀고 그냥 들어갑니다. 기습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백제 땅에서는 이거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걸 갖다 기습적으로 당해요. 그냥. 그러니까 백제까지 그냥 상륙을 그냥 해버려 다. 그 옛날 백제 땅을 갖다가 순식간에 그냥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당나라 옛날에 군 애들이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얘네들이 소집을 내고 이 군대를 이렇게 뭉치기도 전에 이게 창칼 같은 거가 뭉치기도 전에 얘네들이 기습적으로 이렇게 주요 성들을다가 다 함락을 시켜보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신라군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딱 이게 해가지고 이게 바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다 몰아대고 죽여 하니까 얘네들을 좀 그렇잖아. 여기서 괜히 이거 얘네들하고 싸우면 저거니까. 그래 나중에 이 조건을 걸어요. 그 백제 이제 거기 이제 총 도독도 있고 이제 여기에 주둔한 사람들을 이제 대표하고 해요.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의 신라로 지금 항복을 하면 너희의 모든 그 토지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재산권을 그대로 보존을 해주겠다. 그 대신 당나라 너희 사람하고 신라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그걸 갖다가 뭐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신라 사람으로 이제 해요. 하지만 근데 마음속에는 당나라 사람이니까 때가 되면 이제 뒤통수를 치려고 하죠. 이제 김유신도 그걸 알고 이제 그걸 견제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병창기 같은 거, 일단 병창기 같은 거 갖다 무기 갖다가 다 회수를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뒤에서 뒤통수를 못 때리게끔 다 이걸 갖다 이제 마금 장치를 다 하고 이제 백제까지 백제 옛날 땅을 다 점령을 다 해버려요. 독립을 한 동시에 거의 기술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대주영하고 같은 날에 이제 그걸 갖다가 같이 당나라 군을 여기서 다 몰아내는 걸 해가지고 다 동시다발을 다 몰아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백제에도 당나라 군대 정규군이 그렇게 별로 없었고 다 자기네 땅으로 다 이제 평화로운 시간에 다 돌아갔고 고구려 땅에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갑자기 뭉쳐가지고 나올 건 꿈에도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것도 당나라 신라 사람들이 동시다발적 짜고 치고 이렇게 나올 줄 몰랐기 때문에 거의 대주영도 이제 발해 옛날 고구려의 영토를 거의 순식간에 다 그거를 다 회복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던 사람들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 백제하고는 틀리게 거의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일반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당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이주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겁나게 척박하기 때문에 북쪽이고 추워. 그 중원 사람들이나 그 남쪽 남만 사람들이 거기 고구려 땅에 살라고 하잖아요. 겨우 그 시베리아 벌판 한 만주 벌판에 겨우 살에 에이는 듯한 그 추위를 한번 경험을 하잖아요. 살고 싶지가 않아. 근데 백제 같은 경우는 따뜻하거든. 여기가 전라도 이쪽은. 근데 여기 있는 만주 벌판 이쪽은 겨울에 겁나게 건조하고 추워요. 농사도 안 되고 척박해. 그래가지고 당나라 사람들이 이쪽에서 살라고를 안 해. 이주를 안 해.
원체 이게 땅이 이게 춥고 척박하니까 이게 특히 따뜻한 여기 옛날에 양쯔강 밑에 이게 초나라 쪽 옛날 그쪽 밑에 사람들은 거기 가잖아요. 그냥 돌아버려요. 그 추위에 적응을 못해. 그래 거기서 아무도 안 살라고 해가지고 고구려 땅에는 살긴 사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근데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토지나 이런 저기 이게 물 같은 거 같아 쌀 같은 거 하는 그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었어. 이게 중국보다 물을 갖다 가둬가지고 논농사를 짓는 그 시설이 잘 돼가지고 이 땅을 저희 중국 사람들이 많이 탐을 냈어요. 서로 이제 이주를 하려고. 근데 고구려 쪽 땅은 겁나 척박해. 그래서 이주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가 안 되잖아, 당나라에서도. 그래가지고 이게 이주를 하긴 하는데 많이 당나라 사람들이 고구려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쉽게 점령을 해버려요, 그냥. 당나라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고구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고구려, 당나라 사람들 밑에서 이게 좀 착취를 많이 당하니까 고구려 사람들도 옛날 고구려의 그 뒤를 이은 대주영이 이제 그 고구려를 잇는 나라를 세운다고 하니까 모든 민심이 다 그쪽으로 쏠려버리죠, 그냥. 그 당나라 그때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살이 되거나 이제 자기 본국으로 다 그냥 밀려나가요. 거의 동시다발적 기술적으로 이제 그걸 해가지고 옛날 고구려를 재부흥하는 운동을 해서 발해가 이제 그 자리에 쓰고 이제 그 남쪽에 백제 땅 자리하고 신라 땅은 김유신의 신라의 그 재부흥 운동을 해서 옛날 백제 땅 신라 땅을 갖다가 이제 이거를 차지하죠. 실질적으로 한강 약간 육간지는 이렇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개성도 옛날에 신라까지 넘어가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당나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어디로요? 옛날에 뭐 금강 쪽으로도 이게 쳐들어오셨는데 이게 어디더라? 이게 몇 군데로 쳐들어오는데 얘네들이 한강 쪽으로 아마 들어올 거예요. 왜냐, 한강이 한반도의 제일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이게 저기 당나라 옛날 저기 금강으로 상륙해서 들어오시지 한강으로 상륙해서 들어와요. 옛날 개성이나 뭐 이쪽도 있고 했기 때문에 한강이 큰 강이기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한강으로 얘네들이 상륙을 들어와요. 당나라 분이 다시 옛날 저기 백제 땅하고 저기 고구려 옛날 땅을 다 되찾기 위해서 당나라 애들도. 그래서 이게 상륙을 들어오고 이제 다시 이쪽 옛날하고 위아래로 치는 게 이제 효과적이니까 이 상륙군이 이제 저기 한강 쪽으로 들어오고 당나라 쪽으로 다시 이제 당나라 이제 대군이 이제 또 들어와요. 이제 이번에 옛날하고 틀린 게 뭐냐면 신라하고 되찾은 신라가 이제 백제고 이쪽 같이 있잖아요. 요 일대를 갖다가 요 일대를 갖다가 저기 신라가 다 차지하고 있었고 여기 고구려 쪽에 이제 저기 그쪽은 발해가 다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지정학적으로 위아래로 치는 게 옛날 금강을 먼저 치고 이제 위로 올라간 걸 한번 그 재미를 봤잖아. 고구려 백제를 칠 때. 그래서 이번에 한강으로 이제 치고 들어와요. 한강을 상륙해가지고. 그래 대군이 상륙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저기 이게 한강이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금강부터 쉽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허리 부분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여기 뭐냐 옛날 백제 땅을 쉽게 차지할 수 있고 여차하면 위쪽으로 저기 이제 고구려 쪽으로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 옛날 똑같이 그 저기 이제 당나라 이쪽이 이제 북쪽으로 해서 이제 저기 거기 옛날 요동성이나 이제 그쪽을 치면서 이제 또 들어오고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간 지역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기 당연히 대주영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북쪽을 먼저 막고 이제 남쪽에 이쪽을 이제 고구려 옛날 이제 부흥 운동인 군과 대주영 군과 저기 대주영의 군대와 신라의 김유신의 군대가 이제 한강으로 이제 입성한 당나라 군대를 여기서 막아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당나라 군대가 이제 대판 깨져요. 옛날에 금강에 상륙할 수 있을 때 이때는 뒤에서 신라가 사천성에서 이거 쳐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위에로 이렇게 백두대간을 넘어서 화랑 어린 애들이 활인가 이렇게 특수부대 내가지고 이렇게 쳐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옛날 고구려의 그 대주영과 고구려 부흥운동의 대주영과 신라의 이게 백제까지 다 이게 차지한 상태에서 김유신 장군이 있는 상태에서 한강을 갖다가 이게 상륙을 하니까 쉽게 안 돼요. 상륙을 하긴 하는데 얘네들이 이게 상륙을 해가지고 얘네들 유인책을 해요. 그 유인을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 기가 막힌데 이게 지명으로도 이게 남아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시간이
그게 현재 서울에 보면 그 지명으로도 남아 있어요. 자, 이제 그 지명 이야기는 이제 다음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